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이어서 조금 옷을 편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지난번에 제가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원고가 소장을 내겠죠. 그러면 소장이 회사든 집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소장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답변 기한이 있지만,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지만, 그거를 빨리 진행하려면 굳이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끝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받자마자 준비를 하는 거죠.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낸다면 한 일주일 이내에는 제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하루 이틀 이내에 법원에다가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변서를 냈으니까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내더라도 법원에서는 안 낸 것과 동일하게 원래대로 법원이 생각하던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제출을 하면 재판 날짜를 조금 더 빨리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첫 번째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겠죠. 보통 첫 번째 재판에서 양 당사자가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 뭐 준비 서면에서 어떻게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증거 신청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증거 신청을 최대한 기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이 원고가 신청하는 그런 증거 방법들이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증인신문 같은 거.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증인을 최대한 기각시키는 노력을 하면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증인은 받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증인들을 기각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관련성이 없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조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증인의 경우에는 뭐 이 소송과 상관없다 내지 뭐 중요한 증인 뭐 이 사람으로 충분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원고의 증인 신청을 기각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쪽에 중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피고도 당연히 증인 신청해야 되겠지만, 소송의 전체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명확하고 서류상의 증거로서 명확하고 증인 신청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의무감으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쪽에. 그래서 증인 신청을 우리 쪽에서 자제를 하거나 상대방의 증인 신청을 기각시키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원고 쪽에서 어떤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 여러 기관에다가 사실조회나 문서송 부촉상 문서 제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자료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피고가.
그러면 그냥 우리 피고 쪽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자료를 회신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자료 회신 때문에 한 달에서 3, 4개월 정도 소송이 지연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자료를 내버리고 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것들을 철회해라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그것을 그이 소송의 초반부에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고 다툼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펼친 이후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판사님이 이거 조정 안 되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안 되면 뭐 그냥 다시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든지 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조정 불성립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는 것은 아니라 조정 불성립이 되고 나서 좀 기간이 좀 지났는데도 어떤 기일이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려면은 일단 답변서를 빨리 제출한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 피고 측에서는 뭐 특별히 필요 없는 증거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상대방 원고 쪽에 증거 신청, 증인 신청 같은 것들을 최대한 기각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피고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그런 사실조회 신청이나 뭐 문서 공부 촉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그걸 제출하면서 그런 신청들을 철회를 유도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정 불성립이 됐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이나 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한다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시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2, 3개월 이상은 좀 더 빠르게 그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빨리 종결시키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절차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법률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법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